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오늘 두 번째 영상 신나는 소식들로만 담아봤습니다. 아침에는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느라 몇몇 분들이 조금 마음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 이 팩트들을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요번 영상만큼은 정말 우리가 신나게 웃고 떠들 수 있는 소식이 한가득 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굉장히 웅뽕이 찹니다. 자, 임영웅님의 이 멜론 누적 스트리밍이 66억을 돌파하면서요, 골드클럽으로서의 이 위상을 더욱 드높이고 있는데, 자, 이게 뭔지 기억나시죠? 바로 멜론 사이트에서 자체적인 스트리밍 횟수로서 이 클럽으로 가수들을 구분 지어 놨는데, 이 골드클럽이 이 수십억 조회수가 나와야지만 가능한 멤버십입니다. 그런데 아이유 씨와 영웅님이 여기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골드클럽 멤버죠. 이 위에는 혼자서 정말 독보적인 위치를 자랑하고 있는 다이아클럽의 방탄소년단이 있는데, 그것은 누적 스트리밍 100억 뷰가 돌파를 하면 등극이 된다고 합니다. 애시당초 임영웅님의 멜론 누적 스트리밍은요 60억 정도였었는데, 그 내용이 발표된 지 이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거의 6억 정도의 스트리밍 조회수가 급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이 정도의 속도라고 하면 지금 임영웅님이 다이아 클럽에도 들어가고도 남을 수 있다. 실제로 보면은 앞서 1월 26일 오픈한 멜론의 전당에서도 골드클럽 아티스트로 등재가 되었다. 자, 1월 26일이니까 오늘이 2월 15일이니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죠? 그때가 60억 정도였는데 그 사이에 6억 스트리밍 조회수가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빠르냐? 하루에 스트리밍 수가요 723만씩 수치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한 달 정도면은 거의 2억씩 증가가 되는 건데, 이게 1년이면은 20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엑소를 비롯하여 아이유, 임영웅 딱 세 팀만이 이 골드클럽 멤버에 들어가 있는 것도 대단한데 100억 이상을 달성하면은 다이아클럽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임영웅님은요, 우리나라 최대 음원 사이트, 가수라면 누구나 등록되어 있고 이곳에서 음원 차트와 스트리밍, 실질적인 이 가수의 인기 지표를 알 수 있는 이런 객관적 수치를 나타내는 사이트에서 단 3팀이 들어간 골드클럽 중에 임영웅님이 한 명이란 얘기입니다. 엑소, 아이유, 임영웅. 그야말로 대단한 성적이 아닐 수 없는데, 만약 100억 이상을 달성하게 된다면 이제 다이아클럽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방탄소년단과 이제는 음원 성적, 음반 성적만으로도 어떻습니까? 어깨를 나란히 하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다이아클럽인 이 전 세계의 팬덤이 엄청나게 많은 방탄소년단과 이때까지 각종 시상식에서 영웅님이 어깨를 나란히 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스트리밍 66억 돌파가 너무나 기념비적인 거죠. 자, 이런 기념비적인 상황 속에 이 광고주들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사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 공개된 청원아이스 에스프레 카페 광고 메이킹 영상이 딱 떴죠? 여기에서 참 놀라웠던 게, 영웅님이 이런 각종 카메라 앞에서 너무나 멋진 연기를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직접 나레이션을 하며 영웅님이 청원아이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LA 콘서트도 했다가 2집 앨범 준비도 했다가 극장 개봉도 준비했다가 또 이렇게 광고주와의 광고 촬영까지 얼마나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을지 상상이 가시죠? 자, 지금 커피 머신이면서 얼음 정수기인 제품 에스프레 카페를 설명하고 있는 영웅님의 모습인데, 청원아이스에서 실제로 이 에스프레 카페 판매량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동남아를 비롯하여 다양한 각국에 이 에스프레 카페가 진출한다, 이런 기사 내용을 소씨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 이 광고 영상 메이킹 필름만 봐도 임영웅님의 광고 모델로서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화보가 아니라 이 메이킹 필름 영상에서 등장하는 영님의 이 비주얼만으로도 수많은 팬들이 가슴 설레어하고 있다. 이것도 당연한 건데 자세히 보면 새로운 모습이 등장을 해요. 굉장히 힙합 웅다운 모습이죠. 쭉쭉 넘기다 보면은 영님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청자켓을 입고 새로운 모습의 히어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요즘 MG 스타일이죠. MZ라고 하면 안 되는 거 혹시 아세요? 가끔 MZ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MG라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또 정작 MZ세대는 MG라는 얘기를 듣는 걸 굉장히 싫어한대요. 까다롭죠. 요즘 세대는 까다롭지만 그만큼 개성이 강력한 세대이기 때문에 임영웅님이 적절하게 이것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헤어스타일을 보면 요번 임영웅님의 이 LA 콘서트 때의 모습과 사뭇 다르죠. 사실 이때도 굉장히 세련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바뀐 영웅님의 이 스타일링을 보면은 요렇게 이 CGV 극장판 개봉 인터뷰 영상 때 등장한 이 영웅님의 헤어스타일을 보면은 확실히 예전 머리 스타일도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제 와서 보니까 바뀐 머리 스타일이 좀 더 세련된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스타일을 해도 다 잘 어울리지만 뭔가 갈수록 점점 더 아이돌스럽게 훨씬 더 트렌디해지고 훨씬 더 세련돼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속속들이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갈수록 더 어려지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청자켓의 모습도 뭐 굉장히 멋지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영웅님의 이 최근 모습이 확실히 더 트렌디해진 상태다. 처음에 봤을 때는 우리가 사랑의 콜세타 때 봤던 그 헤어스타일과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비교를 해보니 그때와 또 사뭇 다르고요. 이렇게 머리에 파마를 하고 염색을 했던 영웅님의 모습에서도 트렌디함을 느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최근 모습에서 좀 더 트렌디한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팬들을 위해서 매번 새로운 모습을 연구하니 이 수많은 팬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정말 재밌는 거는 바로 요 장면입니다. 이제 영상이 딱 끝나면서 청혼아이스 이름이 나오는데 이 팬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래도 청혼아이스면 굉장히 대기업인데 보통 광고를 할 때 자신들의 자사 이름이나 브랜드 또는 자신들이 판매하려는 제품의 이름을 크게 적는 법인데 에스프레 카페라는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기업 이름인 청혼아이스보다 영웅님의 이름이 훨씬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시는지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지금 영웅님이 최근 애니팡 광고 모델이 됐잖아요. 그때 마케팅 이사님이 이러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영웅시대 팬덤 분들이 잠재적인 고객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더욱 애쓰고 있다. 잘 생각해보면요. 본죽도 그렇고요. 최근에 청정원 간장 광고도 그렇고요. 애니팡은 말할 것도 없고 대다수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임영웅님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것을 조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대다수의 광고 모델들 또는 광고를 진행하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회사 홍보와 제품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독 영웅님의 경우는 특히 임영웅이라는 모델에게 거의 90% 가까이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영웅시대 분들의 이 구매 파워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TS 샴푸가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소식가 전달을 들었었죠. 그만큼의 회생을 할 수 있었던 TS 샴푸가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적자를 면치 못했었는데 임영웅님이 광고 모델로 딱 등용되자마자 이제 중국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 행보입니까? 그만큼 기업에서 봤을 때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광고 모델로서 가지고 있는 이 파워가 영웅시대 분들의 이 엄청난 구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자사 제품에 대한 홍보성보다 임영웅님에 집중하는, 사실 이건 방탄소년단도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정도의 구매력을 상승시키려면은 방탄소년단, 즉 전 세계에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한 세계 탑 아이돌이 아니고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쉽지 않아요. 뭐 다른 아이돌 가수건, 다른 배우건. 왜 이게 어렵냐? 청정원 광고만 봐도 송중기 씨가 광고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배우들을 응원하는 팬덤도 당연히 존재하지만 이게 가수를 응원하는 흔히 오빠 부대라고 불릴 수 있는 이 가수의 팬덤만큼의 파워는 발휘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돌들이 광고 모델을 하기 위해선 방탄소년단 정도의 거대 팬덤 규모를 보유하지 않는 한 애시당초 광고 모델로서 잘 섭외되지도 않습니다. 물론 의류 브랜드, 짧은 기간, 뭐 단발적인 화보 촬영 등은 굉장히 많지만 대다수는 뭐 엑소라던가 IUC처럼 정말 글로벌한 팬덤을 보유했거나 또는 국내 팬덤이 엄청난 대규모가 아닌 한 힘들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국내 팬덤만으로 전 세계의 팬덤을 상대할 수 있는 가수가 사실 근 10년 동안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솔로 가수도요, 지금 영웅시대만큼의 화력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대한 팬덤도 갖췄죠? 그것도 국내 팬덤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미지 자체도 이런 거대한 대기업의 깨끗하고 바른 이미지와 너무나 찰떡이죠. 그러니까 영웅님이 광고 모델로서 지금 이런 굵직굵직한 광고를 휩쓸 수밖에 없는 거고, 이를 응원하는 영웅시대 분들의 구매력이 굉장히 폭발적이기 때문에 이 대기업 측에서도 자사 제품의 이 각인보다는 임영웅님에 대한 집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이런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임영웅님의 파워가 이 정도로 막강하다 보니 이런 영향력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는요, 더 깜짝 놀랄 내용이 있어요. 바로 오늘 공개된 소식이죠. 바로 영시봉 상영회. 자, 이제 내일 모레면 임영웅님의 CGV 극장판 티켓 예매가 시작이 됩니다. 소시도 이거를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사실 전 세계 개봉이기도 하지만 전국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전국 CGV 극장에 거의 개봉하기 때문에 뭐 사실 아무 곳에서도 못 본다라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 강원도까지 내려가서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 존재하는 CGV 상영관으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예매를 할 거기 때문에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티켓이 없어서 영화를 못 보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바로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영시봉 상영회와 더불어서 스크린 X라고 불리우는 초대형 스크린으로 정말 콘서트 현장에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 티켓은 한정적이란 얘기입니다. 영웅님의 I'm Here The Final을 전국에 있는 전국의 CGV 극장에서 모든 좌석이 이 스크린 X의 영시봉 상영이었다면 사실 좀 괜찮을 수도 있었는데, 이게 현실적인 조건상 스크린 X라는 상영관이 애시당초 그렇게 많지도 않거니와 모든 좌석을 영시봉 상영회로 만들면 그때 같이 개봉되어 있는 옆 상영관에게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부분에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시봉 상영의 공지사항을 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시봉 상영의 안내. 보니까 3월 4일 토요일로 딱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응원봉 중앙 제어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어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그냥 콘서트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콘서트의 극장판 개봉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서 날짜를 보니 3월 4일 토요일로 되어 있고요. 예매 오픈은 2월 21일 오후 1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7일 날 요번 주에 극장판 티켓 예매가 발매된다라고 기존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더 중요한 게 지금 딱 생겨났어요. 바로 2월 21일 영시봉 상영회를 즐길 수 있는 바로
그것도 딱 3개의 군데에서. 그러니까 이 지방에 계신 분들은 사실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관계없이 전부 다 티켓 예매에 도전을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영시봉 상영의 일정이 차후에 공개된다라고 말이 나왔었는데 3월 1일 날 첫 개봉이 되지만 이게 또 영시봉 상영에는 별개잖아요. 야, 이거 보니까 소씨가 이거 라이브를 여러 번 나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긴 한데 지금 보니까 3월 4일 토요일 CGV 용산 아이파크몰 영등포 왕십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3군데예요. 그러니까 용산에 있는 CGV 극장과 영등포에 있는 극장과 왕십리에 있는 극장 딱 3군데에서만 영시봉 상영회를 하고 이게 대박인 게 이 3군데가 스크린X로 굉장히 유명한 상영관인데 이 3군데에서 전부 다 상영을 한다. 그것도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 40분까지. 계속 기침해서 죄송합니다. 이 5개의 시간대에서 3군데의 상영관에 영시봉 상영회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와, 대박이죠?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상영 일정일은 3월 4일 토요일이다. 그리고 이 3월 4일 날 열리는 영시봉 상영회 티켓을 예매하려면 2월 21일 날 오후 1시에 예매를 해야 한다. 그리고 I'm Here The Final 스페셜 방석. 와, 이거 대박이죠. 쭉 내려보니까 분홍색의 스페셜 방석을 전부 다 드린다고 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티켓 예매 못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대박 날 것 같아요. 아마 굉장한 피켓팅이 예상이 되고 이거 아마 오후 1시에 딱 오픈이 되자마자 CGV 홈페이지 다운될 확률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걱정이 되는데 뭐 어찌됐건 저찌됐건 지금 보니까 이 영화 상영관의 티켓 예매 경쟁률이요 가히 폭발적이고도 남을 것 같다. 심지어 보면 영시봉을 다 들고 와야 하고요. 보니까는 중앙 컨트롤 연출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아마 콘서트하고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영회가 내부 촬영이 진행될 수 있다. 추후 홍보를 위해 영상이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번 상영회 같은 경우는 아예 녹화, 녹음, 촬영 모든 것도 안 된다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존 콘서트도 이게 굉장히 엄중했지만 이거는 영화 개봉이잖아요. 영화 내용을 극장에 가서 몰래 촬영해서 올리면 그거는 정말 심각한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콘서트도 그렇지만 콘서트 공연보다도요. 이 극장 같은 경우는 CJ ENM이 직접 CGV를 통해서 상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소장용이라 할지라도 요번 영화 같은 경우는 촬영을 아예 안 하시는 게 뭐 시작 전에 이런 관객석 같은 거를 촬영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영화가 딱 시작되고 나면 절대로 촬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팬들에게서 반응이 쏟아진 게 바로 이 스페셜 방석이죠. 이 분홍색의 극장판용 스페셜 방석이 제공이 된다. 이거 뭐 난리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걸 과연 내가 이걸 티켓팅을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굉장히 앞서고 있고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모든 팬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와, 영시봉 상영회만 주는 방석이라니 돈 주고도 못 구하겠다. 이거 돈 주고도 못 구하는 굿즈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전국 투어 콘서트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가서 방석을 지역별로 받아왔지만 이게 지금 보니까는 이 상영회에서만 이 지금 세계관에서만 딱 3월 4일 하루 동안만 이거 전 좌석 다 해도 얼마 되겠습니까? LA 콘서트에 6,000여 명에 되는 관객석보다도 더 적거나
그 정도 수준일 수 있다. 근데 그 못지않게 정말 소수에게만 제공되는 방송이다. 그러니 이거 지금 팬들 사이에서 반응이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2월 21일 날 알람 잘 맞춰두시고 전날부터 굉장히 긴장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달드릴 내용이 대박 오브 초대박입니다. 우선 스케줄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공식 팬카페에 떠있는 스케줄입니다. 라디오 코리아 보이는 라디오 출연 2023년 2월 16일 목요일 오전 8시에서 오전 9시. 아니 이게 뭐야? 맞습니다. 영님이요. 아직 LA에 있나봐요. LA에 있는 라디오 코리아 보이는 라디오의 생방송으로 지금 딱 보이죠? 생방송으로 출연한다. 딱 지금 적혀있는 게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LA 기준으로는 오후 3시, 한국 기준으로는 2월 16일 오전 8시. 이 오전 8시에 LA 라디오 코리아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에 임영님이 출연을 확정 지었습니다. 방송 출연 시간은 임의 기재라서 8시에서 9시가 되어 있지만 뭐 차후에 조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 시간대에 등장을 한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 라디오 코리아라는 게 LA에 현지에 있는 아마 한인 방송인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라디오 코리아라는 것부터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력하다. 차후에 보니까는 이 유튜브에도 업로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라디오 코리아 유튜브 채널을 미리미리 다 구독을 해두시면 저도 지금 방송을 하면서 딱 구독을 눌렀거든요. 그래서 구독을 딱 해두셔 놓으면은 바로 오전 8시에 방송을 볼 수 있다. 요렇게 실시간 라이브를 매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영님이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여기에 출연을 했었어요. 보니까 막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영님도 이러한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 그러니 LA 콘서트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줬다란 얘기입니까? 여기 보면요, 연방 하원도 등장을 하고요, LA 한인타운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요, 지금 보면은 이 LA 현지에서 한국인들을 위한 정말 대표적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이자 대표적인 보이는 라디오로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님이 이곳에 등장을 확정 지었다는 소식이 뭐 벌써 스타뉴스에서 기사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 한인 방송 어서옵쇼 생방송 출연 임영웅이 온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지금 한인 방송 라디오 코리아에 영웅님의 방문이 언급이 되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율이라는 진행자가 저희가 갑자기 팀장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그동안 비밀이었는데 비밀이 풀렸다. 밤방송을 하실 때, 저녁 방송 하실 때 내일 라디오 코리아에 방문한다는 얘기를 해도 된다라고 말을 했다. 이어서 진행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한국의 대단한 만나보기도 힘든 우리의 히어로 임영웅 씨가 오시는데 왜 비밀이어야 하나 했다. 너무 인기가 많아서 내일 라디오 코리아가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극비에 붙이셨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는 저녁이 됐으니 홍보해도 된다라고 하셔서 살짝 8시쯤부터 방송을 했더니 저녁 방송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게 대단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님의 출연과 관련해 저희 라디오 코리아는 LA에 있습니다. 내일 LA 시간 오후 3시에 이성미 씨와 이문수 씨가 진행하는 어서옵쇼 프로그램에 출연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코리아라는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 어서옵쇼라는 이 코너에 영님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이는 라디오는요, 또 방청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한국에서도 많이 들어오시겠지만 이 유튜브로 들어오셔도 된다. 그리고 라디오 코리아 생방송에 영님의 출연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박이죠? 난리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극비에 붙였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 방송국에서 직접 밝힌 얘기죠. 그리고 그만큼 유튜브로 영님의 생방송 모습을 우리가 내일 오전 8시에 다 같이 관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이거 점점 영님이 해외로 쭉쭉쭉 뻗어나가는 것 같고, 아니 콘서트가 벌써 주말에 끝났는데 아직도 해외 일정을 돌고 있어요. 이거 아직 방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임영웅님이 차후 계획에 대하여 뭔가 요번 콘서트가 딱 끝날 때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무런 발표 없이 끝나서 좀 아쉬웠다라고 했는데, 야, 이렇게 또 깜짝 팬들을 놀래키게 LA 현지에 있는 보이는 라디오에 등장한다. 여기에 등장해서 또 얼마나 엄청난 발표를 할지 모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 초대박 발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웅봉차고 기대가 폭발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자,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영상도 연달아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금방 다음 영상에서 바로 만나요.